세계 코로나19 감염자가 저희가 4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공유드렸던 것과 같이 감염자 수가 320만 명을 넘어서게 되면 안타깝게도 이제 640만 명까지 확산되는 그런 수명 주기를 갖게 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640만 명으로 감염이 되는 그 국면으로 진입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에 관련돼서 이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을 좀 하게 되자면 2020년 5월 매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세계 글로벌 감염자 수준은 최대 640만 명까지 감염되는 국면으로 들어서게 됐다. 가장 글로벌 경제가 언제 이제 정상 기능을 회복할지, 코로나19가 언제쯤 진정이 될지 핵심이 되는 것은 코로나 감염자 수, 사망자 수, 회복자 수, WHO에서 집계하는 게 아니라 WHO에서 집계하지 않는, 분석하지 못하는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되게 된다. 여전히 감염 속도는 2월 중반에서 3월 초보다 가속 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라는 것은 결국은 이 감염자 수가 언제쯤 둔화 내지 침체를 나타낼까가 중요하게 되는데, 이 회복자 수와 감염자 수의 이 갭의 폭이 줄어들어야지 얘가 이제 둔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은 감염의 확산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5월에 경제가 재가동된 미국도 감염자와 회복자의 이 괴리 폭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즉 5월부터 재가동되는 미국 경제도, 중국 경제도 언제든지 코로나19 재감염 확산으로 덜컥 멈춰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바닥을 쳤다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을 수렴하게 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관점에서도 매우 참고를 해둬야지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세계 글로벌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집계를 한 것이고, 여기에 이제 분석하는 이 기법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비행기 궤도예요. 녹색 비행기 궤도예요. 녹색 비행기 선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 비행기 선은 각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기술 수명주기, 제품 수명주기에서 말하는 그 수명주기 이론이 동일하게 여기도 적용될 수가 있고, 또한 철학에서 말하는 생로병사의 그 철학 원리도 여기에 똑같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녹색의 비행기 궤도상으로 특정 기업의 주가가 됐던, 어떤 경제지표의 지표값이 됐던 이 태동기를 이륙하게 되면 상방에 새로운 생애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 새로운 생애가 만들어지게 되면 최종 목적지인 쇠퇴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게 돼요. 쇠퇴기에 이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을 하는 이 윤회의 원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통해서 이 수명주기상으로 분석을 하게 된다면 3월 말에 이제 중국 내에서의 감염을 넘어서 이제 글로벌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새로운 생애가 3월 말에 만들어지게 됐고, 여전히 계속해서 이 감염자 수가 증가되고 있는 중이고, 현재는 이 빨간색 선, 성장기와 성숙기 사이에 있는 경유지,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를 넘어선 상황이에요. 현재는 지금 성숙기까지 진입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최대 이제 640만 명까지 쇠퇴기가 설정이 되어져 있는 수명주기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감염 속도예요. 보통 이제 수명주기의 640만 명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멈추기 위해서는 이 감염 속도가 점점 이제 둔화세, 침체세로 들어가야지 돼요. 근데 이 계속해서 감염 속도가 가속 중이라면 이 640만 명도 뚫고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글로벌 경제가 언제쯤 정상화를 되찾을지, 또한 경제 재가동이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5월서부터 경제가 재가동될 미국이 다시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은 있지는 않은지 등의 질문에 결국은 핵심 포인트는 현재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가속 중이냐, 가속 중이라면, 여전히 가속 중이라면 중국 경제 재가동 언젠간 덜컥 멈춰설 가능성이 높은 거고, 5월서부터 미국 경제 재가동이라는데 다시 코로나19 재감염 때문에 멈춰설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집계하는
감염자 수, 뭐 회복자 수, 사망자 수,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예요. 속도, 감염 속도.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WHO 세계보건기구는 여전히 이 코로나19 대응에서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모르고 제공을 하지를 않아요. 감염 속도를.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감염 속도를 분석을 했어요. 여기 보고 계신 자료가 세계 코로나19 감염 속도예요.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피크를 꼭지를 만들었던 2월 13일까지 코로나19의 감염 속도는 이와 같이 굉장히 빠르게 가속 국면이었어요. 그리고 2월 중후반서부터 3월 초까지는 감염 속도가 둔화된 그런 상황이었었고 3월 8일서부터 유럽 중동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되게 되면서 가속도가 이제 점점 붙기 시작하고 3월 23일부터 미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본격화되게 되면서 감염 속도가 더욱더 가속되고 있던 중이었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4월 중반을 넘어서게 되면서 이전에 코로나19 글로벌 감염 속도가 다소 이제 둔화된 면이 있으나 여전히 2월 중순서부터 3월 초까지보다는 속도가 여전히 가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320만 명 코로나 감염자 수를 넘어서 이제 640만 명, 최대 640만 명까지 감염되는 폭으로 증가가 됐다. 근데 여전히 감염 속도가 이와 같은 시기보다는 가속 중이기 때문에 이 640만 명 내에서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나타내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 재가동되고 있는 중국, 재가동을 시작할 미국 경제가 언제든지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여전히 가속 중이기 때문에 덜컥 멈춰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가속도가 증가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는 코로나19가 감염 속도가 둔화되고 진정 국면이 언젠가는 올 거 아니요. 현재 우리는 어디쯤까지 진척이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라는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분석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빨간 선으로 나타낸 것은 세계 코로나19 감염자 수예요. 그리고 파란 선으로 나타낸 것은 회복자 수예요. 회복자 수가 의미하는 것은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어떠한 치료제나 백신도 없지만 기존의 의료보건 체계가 치료제와 백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이 정상 작동이 되게 되면서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게 되면서 회복자 수가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회복자 수라는 것은 현재 인류가 구축해 놓은 기존의 의료보건 체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의료보건 체계가 정상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쯤 코로나19가 여전히 속도가 가속 중이라는 것은 확인을 했고 언제쯤 얘가 이제 침체 국면으로 가게 될 것인가가 궁금해요. 바로 이 갭이 말해주게 돼요. 현재 코로나19 감염자 수의 확산세는 이와 같고 현재 인류가 구축해 놓은 의료보건 체계의 기능이 작동되어서 회복자 수가 나타내는 이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이와 같이 이제 둔화세가 나타나고 침체세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감염자 수의 이 갭이 처음에는 벌어지다가 언젠가서부터 줄어들게 되면서 얘의 증가 속도가 얘를 앞서게 될 때 얘가 이제 침체로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는 아직 코로나19 글로벌 감염자 확산 국면이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로 나누게 된다면 이 태동기에서 성장기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둔화세가 나타나는 성숙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매우 초반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5월서부터 이제 세계경제 표준 미국 경제가 재가동이 되는데 이게 덜컥 멈춰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 증가를 나타낸 거예요. 계속해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3월 23일서부터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진행되게 됐고 4월 중에 미국 경제가 멈춰서게 됐어요. 근데 보통 특정 국가 정책이 새로운 국가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실물 경제에 적용되게 된 뒤에 이 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 6개월 정도가 되게 돼요. 그래서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경험의 법칙상, rule of thumb으로 하면 경험의 법칙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국 경제는 적어도 여기서부터 플러스 6개월 뒤 3분기 이후에나 코로나19로부터의 이제 충격이 다소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 4분기 정도가 돼야지 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서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5월 중에 재가동돼 미국 경제도 똑같은 방법으로 보게 되면 얘가 이제 감염자 수고 미국의 얘가 회복자 수예요. 이 갭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5월에 미국 경제 재가동이 됐지만 언제든지 다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덜컥 경제가 다시 멈춰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러한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